오늘은 크리스 나이바우어의 하마터면 깨달을 뻔해서 영원할 가치가 있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사후세계가 존재해서 평생 자신이 인식해왔던 패턴, 즉 에고가 거기에 갈 것이라고 자신이 믿는다. 과연 사후세계는 어떤 모습일 것이며 그것이 그렇게 존재하게끔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이름이라는 것으로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자. 우리의 이름은 사후세계에서 통용될까? 만약 그렇다면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 그 선택이 영원히 지속될 테니까 말이다. 다른 에고적 영혼들이 앞으로 나를 영원히 크리스라고 부른다고? 아무리 멋지게 지은 이름도 수백 년쯤 지나면 분명 고루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름을 바꾸는데 해석적인 마음조차도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 모양까지 바꾸려고 들지는 않는다. 그러니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도 큰 무리는 없겠다. 무엇 시스템의 산물인 이름을 버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가벼운 일이다. 그렇다면 기억은 어떨까? 우리의 에고적 자아는 많은 부분이 우리의 기억들로 구성되어 있다. 누군가가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은 기억의 하드 드라이브를 열고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의한다고 믿는 기억들을 꺼내는 것이다. 하지만 헨리 몰레이슨의 사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는 뇌의 어떤 질병으로 실험적인 뇌 수술을 받았다.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부위로 알려진 축두엽의 절제가 필요한 수술이었다. 수술은 그가 27세이던 1953년에 행해졌고 그는 더 이상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수술 이전에 만들어진 장기 기억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수술 후에 인생 전반에 걸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억을 다시는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2007년이 되어도 헨리는 1953년 이후로 어떤 새로운 일도 벌어진 적이 없는 셈이었다. 그는 여전히 트루먼이 대통령이고 자신이 20대 후반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나이를 먹으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늙은 모습에 매번 충격을 받았다. 헨리는 우리가 당연시하는 무언가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매 순간 나는 불안하다. 내가 뭔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진 않았을까?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지만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른다. 그게 나를 불안하게 한다. 마치 꿈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하는 도중에 대화의 주제를 잊어버리는 것도 헨리에게는 큰 스트레스였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기억이라는 기능 자체는 전혀 문제거리가 아닐 뿐더러 오히려 우리에게 훌륭히 봉사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일종의 꿈이라고 해도 말이다. 헨리는 82세가 되던 2008년에 사망했다. 헨리 같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에고적 기억 모음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것은 1953년의 그인가? 기억을 못하는 이후 생의 그인가? 본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어서 옆에 있는 영혼이 거듭해서 알려줘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미안한데 너 벌써 죽은 지 3000년 됐거든?
근데 내가 기억장애가 있어서 계속 그걸 까먹어. 혹시 천국에 가면 그의 모든 기억이 복원되는 것은 아닐까? 그럴싸하지만 과연 복원된 기억을 갖게 된 존재가 이전 생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그 존재,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던 그 존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까? 혹은 이런 개인적이고 에고적인 기억들이 애초부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경험했던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린다면? 헨리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온전히 4, 5세계까지 이어지길 원한다. 해석하는 마음은 자신이 인식해낸 패턴인 에고가 영원히 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데는 우리의 기억이 필요하고 그렇게 정의된 우리 자신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라면 헨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헨리는 말년의 인터뷰에서 보통이라면 늘 곁에 있어야 할 에고적 기억들이 결여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인생이 행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기억이나 지능, 성격 같은 것들이 뇌의 손상으로 인해 변하게 된 많은 사례들이 있다. 만약 손상이 인생 후반기에 발생했다면 그 이전까지의 자아가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손상이 너무 일찍 발생하여 그 자아의 대부분이 이 손상과 함께하고 있다면 어떨까? 혹은 누군가가 너무 일찍 그리 많은 기억을 갖지 못한 채로 죽었다면 어떨까? 그들은 천국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고작 몇 년밖에 못 살고 죽은 탓에 남은 영혼의 시간 동안 할 얘기가 거의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이것은 나무 얘기가 아니다. 80 남짓한 인생의 기억이라고 해봤자 영혼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세 발에 피일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도 내가 여기 지상에서의 기억들을 영혼이라는 시간 동안 반복해서 또 다른 에고적 영혼들과 떠들어댈 이유가 있을까? 4, 5세계에서 영원히 살면서 200만 년 전에 말이야 내가 심리학 교수였어 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억이라는 것은 정말 영원할 가치가 있는가? 우리의 기억은 과거사가 그대로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다. 각각의 기억은 우리가 그랬다고 생각하는 고도로 왜곡되고 편향된 이미지이다. 한마디로 기억이란 단순히 더 많은 생각들의 집합일 뿐이다. 앨런 와츠가 지적했듯이 기억하다의 반대말은 잊어버리다가 아니다. 차라리 기억하지 않다라고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억한다는 것은 끌어모은다는 뜻이므로 그 반대말은 따로 떼어놓다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다. 우리는 기억을 할 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한데 모아두는 작업을 한다. 우리의 기억들 중에 단 하나도 애초에 일어났던 그 사건 자체는 아닌 것이다. 시트콤 드라마에서는 어떤 사건을 설정한 후에 그것을 서로 다른 등장인물들의 시점에서 보여주는 식의 연출 기법을 자주 사용한다. 재미있게도 우리는 이렇듯 하나의 사건을 두고 서로 철저히 다른 기억을 갖는 것이 나무 얘기일 뿐 우리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인지 기능과 신념, 믿음들이 좌뇌 해석기의 산물이라면 우리의 기억도 과거에 대한 우리의 편향된 해석일 뿐이어서 망상이나 꿈과 다를 바가 없다. 좌뇌 해석기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 가자니가 박사는 쪼개진 뇌 환자의 좌뇌와 우뇌에다 소풍을 가는 것과 같은 흔한 사건에 연속된 그림을 각각 보여주었다.
그런 후에 각각의 뇌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좌뇌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실수를 보여주었다. 좌뇌는 개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없던 그림들까지도 기억해냈다. 즉 좌뇌는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기억했다. 우리의 기억은 실제의 반영이 아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처럼 왜곡된 망상의 기록을 영원토록 간직하는 것이 과연 중요할까? 헨리의 기억이 손상된 적이 없었다고 해도 그것의 상당 부분은 착각과 망상과 왜곡으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이다. 영원토록 가져갈 만한 것이 과연 그 중에 있는가? 에고에게는 과연 영원할 가치가 있는 것이 존재하는가? 앨런 와츠가 제안하듯이 우리가 정말로 솔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에고가 스스로 영원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인정할 것이고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본래 좌뇌가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일을 하는 장치인 만큼 실제로는 동사인 에고를 영원토록 유지될 명사로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에고라고 불리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진지하게 그것이 저 밖에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 그것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저 밖에 실제하리라 생각하는 것, 이 모두가 늘 심각한 해석기의 산물이다. 에고는 언제나 동사지만 영원토록 유지되는 명사가 되고자 필사적으로 몸부림친다. 거꾸로 보면 기억이 흥미로운 주제인 이유는 그것이 본래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기억들 중 그 어떤 것도 실제로 일어난 일은 없다. 그것들은 비록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처음으로 연주되고 있는 멜로디와 같다. 기억은 독창적인 패턴 인식기에 의해 인식될 때라야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장난기 넘치는 창조물이다. 이제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도 해석이나 신념, 믿음과 마찬가지로 두뇌의 산물일 뿐 결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 점에 유의할수록 당신은 이게 사실이야? 가 아니라 나는 이랬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연습일 수 있다. 당신의 기억들 중 어떤 것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유념하라. 당신이 이게 사실이야 라는 확신을 갖고 덤벼들지 않을 때 낯선 이들까지 포함한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가 얼마나 가볍고 경쾌해지는지를 확인해 보라. 요가 선생인 스티브 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살짝 바꿔보자. 환상은 애초부터 실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영원토록 간직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가? 기억은 과거에 관한 에고의 부정확한 기록이다. 그것이 에고의 구조를 지지하는 듯 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지지할 만한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은 훌륭한 하인이다. 에고적인 마음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늘 심각한 패턴 인식기의 눈에 보였을 때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당신이 주지하고 있다면 말이다. 여기까지 크리스 나이바우어의 하마터면 깨달을 뻔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으신가요? 내가 나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를 나타내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 이름은 물론 나를 대표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이미 많으며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편리에 의해 붙여진 어떤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은 어떨까요? 만일 내가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바뀐다면 나라는 존재도 바뀌게 되는 건가요? 매 순간 변하는 우리의 몸도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기억이나 지능, 성격 같은 것들로 나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또한 뇌의 손상이나 사고로 인해서 얼마든지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를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존재할까요? 무엇을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 알려줄 수 없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부터 찾아보세요. 온통 가짜 투성이에서 진짜 보석 찾기 놀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순간순간 깨어서 나는 누구일까? 질문할 수 있는 여유 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